기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입니다. 읽고 대답하기. 차례입니다. 1. 법 2. 정의의 여신상 3. 입법부와 사법부 4. 한국의 전통 결혼식 5. 한국의 전통 혼례 6. 한복 7. 한옥 8. 4월 5일은 쇼핑백 없는 날 9. 비닐 쇼핑백 10번 지구의 날 11번 저출산 1 12 저출산 2 13번 조기교육 14번 기본 예절 15 한강의 기적 1 16 한강의 기적 2 17번 생활비 절약하기 18번 진주 남강 유등축제. 자, 이렇게 18개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제 법.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 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 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자, 법의 목적.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있죠. 정답,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2번.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자, 여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3번. 법은 어디서 누가 만듭니까? 자, 있죠.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국회에서 만든다고 되어 있죠. 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자, 다음 4번. 헌법소원이란 무엇입니까? 헌법소원. 자, 헌법소원이란 여기 있죠.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자,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 헌법소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정답.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자, 뜻을 이해하면서 읽고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자,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인데, 자,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고, 자, 두 눈은 뜨고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법전과 저울은 각각 무엇을 뜻합니까? 자, 뒤에 봅시다. 자, 여기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습니다. 자,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이게 아니죠. 자, 2번.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법전과 저울은 각각 무엇을 뜻합니까? 자, 읽었죠. 자,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3번.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자,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정답.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대부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묘사해 보세요. 묘사, 표현해 보라는 뜻입니다. 생김새를 얘기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고 법전을 들고 있고 두 눈은 뜨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대법원이 위치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의의 여신상은, 자,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자,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3. 입법부와 사법부입니다. 자,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뜻을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자,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1번. 윗글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 관한 글입니다. 그죠? 입법부와 사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자, 입법부는 국회 입법부를 국회라고 하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한다. 다음 3번.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되나요? 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자, 다음 4번.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자, 여기 바로 정답이 있네요. 자,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자,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되어 있죠. 자, 정답.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법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있습니다. 자, 정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4. 한국의 전통 결혼식입니다. 자, 지문을 읽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좋은 부부 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자, 이게 족두리죠. 족두리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곤지, 그리고 두 볼에는 연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자, 문제. 주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정답.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주례가 없죠. 자,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의 의미는 자,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 자, 신랑과 신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셔야 합니다. 자, 다음 4번.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기러기는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기러기는 한 쌍이 이렇게 부부가 되면 평생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자,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상징합니다. 자, 다음 5번.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대추와 밤. 자,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패백이 되면 패백할 때 어른들이 결혼한 자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대추와 밤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대추와 밤을 줬습니다. 자, 6번.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게 머리에 쓰는 거. 정답 족두리라고 합니다. 자,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성년이 된 거죠. 자, 다음 7번. 신부의 두 볼에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있죠.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 붉은색인 연지, 곤지를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주제 5. 한국의 전통 혼례입니다. 자, 지문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부 집에서는 혼례일을 정하고 신랑 집에서는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함을 신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혼례 전날 신부는 두 볼에 연지를, 이마에는 곤지를 찍었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한가운데 놓인 상에는
암수 한 쌍에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올려놨습니다. 기러기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눈 뒤 부부로서 서로가 하나됨을 약속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면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패백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라고 기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질문 1. 전통 혼례 날은 누가 정하고 누구 집에서 식을 올리나요? 자, 한국의 전통 혼례는 신부 집에서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례일을 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정답. 신부 집에서 혼례 날짜를 정하고 혼례식을 올립니다. 자, 다음 2번. 신랑이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것을 신부 집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신랑 집에서는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이 함을 신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함, 정답 함이라고 합니다. 3번. 기러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 한 쌍에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올려놨는데 이 기러기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정답.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혼례를 마치고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혼례를 치르고 나면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패백을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것을 패백이라고 합니다. 정답 패백이라고 합니다. 자, 5번. 집안 어른들이 패백을 받을 때 대추와 밤을 던져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가족들은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라고 기원해 줬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죠. 정답.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주제 6. 한복입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질문. 자, 1번.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은 무엇입니까? 자,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정답 한복입니다. 자, 2번.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에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자, 정답.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자, 다음 3번.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자, 정답.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자, 다음 4번. 요즘에 양말처럼 한복을 입을 때 발에 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습니다. 정답 버선입니다. 자, 다음 5번.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자, 한복은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습니다. 자, 다음 6번. 남자 한복의 옷차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남자는 앞에 설명이 있었죠. 자,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자, 남자 한복의 옷차림. 정답.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7번. 여자 한복의 옷차림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자, 다음 8번.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에 한복을 각각 어떻게 입었습니까? 1조.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었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어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어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자, 다음 9번. 자, 왼쪽에 이 사진이 버선이죠. 버선. 자, 9번. 바지와 치마를 넉넉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여기 있죠.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죠. 바지와 치마를 넉넉하게 만든 이유. 앉아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정답.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자, 여기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고 되어 있죠.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자, 다음 11번. 일상생활에서는 한복을 입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이유.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12번. 생활 한복은 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자, 여기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 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한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왼쪽에 보면 남자는 외출할 때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이게 두루마기.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외출할 때 장옷을 입었습니다. 장옷. 자, 다음 주제 7 한옥입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한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양집을 선호했다. 한옥에서는 온돌과 대청마루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뉜다.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집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문제 1.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정답은 한옥입니다. 2번.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좋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자,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한다. 자, 정답.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집 앞에는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3번.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지은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자,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양집을 선호했다. 정답 남양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4번.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정답 온돌입니다. 5번. 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나요? 자,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했다고 되어 있죠. 정답.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자, 다음 6번. 초가집에는 주로 누가 살았나요? 자,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집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답.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집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자, 초가집이죠. 초가집. 그리고 기와집. 자, 7번. 양반들은 주로 어떤 집에 살았나요? 자,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답.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양반들은. 주제 8.
4월 5일은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자,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뜻을 이해하면서 읽습니다. 4월 5일은 환경을 생각하는 저희 가게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이날 하루는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해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면 1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긋 웃도록 고객님께서도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읽었습니다. 자, 질문 1. 이 가게는 왜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을 하나요? 자, 저희 가게는 환경을 생각하는 저희 가게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환경을 보호하려고 캠페인을 합니다. 자, 2번. 비닐 쇼핑백 사용의 문제점으로 무엇들이 있나요? 자, 여기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죠.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해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정답. 비닐을 태울 경우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립니다. 자, 3번. 4월 5일 날 매장으로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고객들은 어떤 이득을 얻나요? 자, 여기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면 1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 드린다고 되어 있죠. 자, 정답. 고객은 100원을 돌려받고 또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환경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 자, 정답. 깨끗한 자연 환경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주제 9. 비닐 쇼핑백입니다. 자, 비닐 쇼핑백은 태우면 나쁜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으면 다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에 우리 제과점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 지점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쇼핑백 제공을 중단하고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 이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등 고객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자,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문제. 4월 5일 식목일은 무슨 날인가요? 자, 정답.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자, 2번. 우리 제과점은 4월 5일 식목일에 무슨 캠페인을 하나요? 자, 여기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3번. 우리 제과점은 고객에게 어떤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부착했나요? 자, 여기 보면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등 고객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고객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 다음 4번. 이날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는 고객에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정답은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 비닐 쇼핑백 대신에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닐 쇼핑백 대신에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주제 10번. 지구의 날입니다. 자,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인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은 소각할 경우, 소각은 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울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문제 1번. 지구의 날은 무엇인가요? 자,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자, 정답.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자, 질문 2. 자, 이 가게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어떤 캠페인을 하나요? 자,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님에게 장바구니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비닐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하는데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비닐봉투에 유해한 점을 말해 보세요. 자, 비닐은 소각할 경우 몸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어도 썩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립니다. 자, 여기 있죠.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닐봉투의 유해한 점이었죠. 자, 다음 4번.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죠. 정답 100원을 돌려받습니다. 자, 5번.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그리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상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일 저출산일입니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또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1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권을 암기하세요.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지고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자, 다음 2번.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정답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죠. 자, 다음 3번.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정답은 조사를 해본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라는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 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자, 정답 높은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고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 자녀의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4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 있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답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 정책과 여성들이 육아 걱정 없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12. 저출산 2.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읽었습니다. 질문. 저출산 현상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2번. 노령 인구는 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자,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3번. 저출산 현상은 왜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요? 자,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노령 인구를 부양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4번.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조사를 해봤더니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양육 비용의 부담입니다. 다음 5번.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말해보세요. 자,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그리고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가정생활도 같이 하기에는 아직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보면 양육 비용의 부담, 취업난과 고용 불안, 그리고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3. 조기 교육입니다. 신영. 자, 아이가 많이 컸네요. 여기는 신영과 수연이 두 사람이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연. 네,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신영.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수연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나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연.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도 되고요. 자, 수연은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조기 교육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네요.
신형,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다고 해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신형은 조기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문제입니다. 1번. 신형과 수연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자, 정답. 조기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2. 조기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자, 조기 교육이란, 아이가 나이를 앞당겨 언어, 숫자, 음악, 스포츠 등의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수연은 왜 조기 교육을 안 시키나요? 자, 있죠.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4번. 신형은 왜 조기 교육을 찬성하나요? 자, 신형은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14. 기본 예절입니다. 철수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지만 다행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철수는 아저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러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다음 정류장에서 아저씨가 내린 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열차 안을 뛰어다니다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자, 공공장소에서 열차 안에서 특히 뛰어다니면 안 되죠. 자, 문이 닫히기 직전에 양손 가득 짐을 든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자,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습니다. 자, 질문. 철수는 어디에 가는 중이었나요? 철수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죠. 자, 지하철을 이용해서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질문 2. 철수는 왜 인상을 찌푸렸나요? 자, 옆에 앉은 아저씨가 통화 소리가 시끄러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특히 지하철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자, 다음 3번. 아이는 왜 엄마에게 혼났나요? 열차 안에서 막 뛰어다녔죠. 손을 놓고. 자, 정답.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4번. 짐을 든 할머니를 본 철수는 어떻게 했나요? 자,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들어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습니다. 자, 다음 15. 한강의 기적 1입니다. 자,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 88년과 2002년에는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죠. 자, 하지만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에 돈을 갚으며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지문이 좀 길어요. 자, 질문 1. 이 글에서 한강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강의 기적. 자, 여기 한국의 약 50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자, 2번. 한국이 세계 최고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자,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 자,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정답.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IT 강국 등입니다. 자, 다음 질문 3. 19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때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여기 있죠.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답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자, 다음 질문 4. 한국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자,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했습니다. 자, 정답.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5.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나요? 자, 질문 이것도 본문에 있죠. IMF에 돈을 갚으며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6. 한강의 기적 2입니다. 자, 한국은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이때가 국민소득 78달러 이랬습니다. 100달러도 안 됐어요. 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1970년대부터는 세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79달러였네요. 79달러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서 60년 만에 380배가 증가하였다. 자, 이처럼 과거에는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자, 질문입니다. 1950년대 한국의 산업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6.25 전쟁 때문입니다. 자, 다음 2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가난해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한국인들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다음 3번. 한국은 언제부터 세계가 믿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나요? 자, 여기 있죠. 1970년대부터 세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죠. 새마을운동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하면서 70년대에 그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정답 1970년대부터입니다. 자, 다음 질문 4. 과거에는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 여기 있죠. 이처럼 과거에는 매우 가난했던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17 생활비 절약하기입니다. 나는 남편과 맞벌이를 해도 돈을 모으기 어렵고 매달 돈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가계부를 쓰면서 몇 가지 습관을 바꾸었다. 먼저 신용카드를 한 장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포인트로 영화나 공연을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줄이려고 가족 할인 요금을 신청해서 통신비를 50% 정도 할인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해서 전기 요금을 줄였다. 나는 이런 습관을 들여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다. 자, 질문 1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자, 내용은 생활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다음 2번. 이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작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계부를 쓰면서 몇 가지 습관을 바꾸었다 라고 되어 있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다음 3번. 신용카드를 한 장만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자, 여기 있죠. 신용카드를 한 장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많이 쌓인다고 했죠. 자, 포인트가 많이 쌓여 포인트로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이 사람은 통신비를 어떻게 절약하나요? 자, 통신비는 가족 할인 요금을 신청해서 통신비를 50% 할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정답 가족 할인 요금을 신청해서 통신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5. 자, 구독자님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의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생활비 항목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면접 가시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18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자, 남강은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강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동안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최된다. 옛날부터 진주 사람들이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 2002년에 처음으로 유등축제가 시작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남강에 다양한 유등이 전시되고 불꽃놀이도 한다. 또한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도 열리는데 유등을 만들어 소원을 적은 후에 강에 띄우는 행사가 가장 인기가 많다.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질문 1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말해보세요. 자, 진주 남강 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진주 남강 유등축제 얘기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2번 이 축제는 언제 개최되나요? 자, 여기 있죠. 매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동안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최된다. 자, 정답 매년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동안 개최됩니다. 자, 다음 질문 3. 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자, 정답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풍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4. 자, 여기 이 정답도 여기 있죠.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이 축제에서 어떤 행사가 가장 인기가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유등을 만들어 소원을 적은 후에 강에 띄우는 행사가 가장 인기가 많다. 자, 정답 유등을 만들어 소원을 적은 후 강에 띄우는 행사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 능력평가 자, 읽기 문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읽기 문제는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앉은 면접관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음을 최대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용도 뜻을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을 받으면 어떤 내용을 질문을 받았는지 이해를 하고 그 맞는 답을 찾아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기한 면접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